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입니다. 아, 네. 그 시민 한 분이 교통사고 후에 맞아요. 사고 난 회전교차로 설계도면을 좀 보자 이렇게 구청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하면서 이게 시작된 사건이죠. 네, 그렇죠. 공공정보 이걸 어디까지 접근하게 해줄 거냐. 또 행정기관은 왜 비공개하려 하나. 그 사이에 어떤 뭐랄까 긴장 관계 이걸 잘 보여준 사례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이 행정심판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정보 공개 거부 이유가 진짜 타당했는지, 그리고 위원회는 결국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걸 여러분과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. 네. 사건 시작이 2024년 10월이었죠.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. 네. 청구인 김용빈 씨가 이제 이 교차로 구조 자체가 좀 이상하다,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. 그래서 11월 5일에 계양구청에다가 설계도면하고 평면도 이거 공개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바로 거절당했어요. 이게 왜 그랬을까요? 구청이 11월 14일에 이제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데요.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들었습니다. 그 법조항 구체적으로는요. 네, 그중에서도 제3호, 그러니까 공개되면 국민 생명, 신체,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. 이거 하고 또 제6호,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, 이걸 근거로 된 거죠. 그러니까 구청 생각은 이 도면이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고 또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있다. 뭐 이렇게 본 거네요. 그렇죠.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. 청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. 이게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도로 설계 문제를 따질 중요한 증거인데.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. 네, 근데 이걸 안 보여주면 증거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또 국민 참여 보장이나 아니면 도로 위험성에 대한 투명성 확보, 이런 차원에서도 공개해야 한다. 이것도 강조했고요. 네,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구청 측도 좀 더 방어 논리를 세웠을 텐데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사실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 초기 거부 사유 말고 다른 논거를 또 추가해요. 그래요? 기존 이유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봤을까요?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회전교차로는 2019년에 이미 도로교통공단 협의도 하고 지방경찰청 심의까지 다 거쳐서 안전 개선하려고 만든 거다. 그러니까 설계 기준 미달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틀렸다.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. 절차는 다 지켰다는 거군요. 네,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제3호, 도면이 공개되면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. 이 주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.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인 게 있어요. 청구인이 지금 구청이랑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이다.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요.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요? 네, 이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, 즉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도 해당한다.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. 재판 관련 정보요?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? 그러니까 도면이 공개되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뭐 이런 논리고요. 심지어는 누군가 이걸 보고 시설물을 훼손할 수도 있다. 이런 우려까지 제기했어요. 와, 주장이 점점 더 강해지네요. 양측 입장이 정말 팽팽했군요. 자,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?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구청의 비공개 처분은 잘못됐다, 취소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. 결국 취소 결정이 났군요. 그 판단 근거가 궁금한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지적했나요? 네,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. 우선 첫째로 그 공공안전 관련 주장 제3호 말이죠. 회전교차로가 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 시설인지부터가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봤고요. 네네.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뭐 밖에서 다 보이는 교차로 구조도면인데 이게 보통 테러 같은 거 우려해서 비공개하는 건물 내부 구조도면이랑 같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어요. 성격이 다르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둘째로 개인정보 관련 제6호. 이 부분은요. 도대체 그 도면에 무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되면 어떻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지 구청이 이걸 구체적으로 증명을 못했다는 겁니다. 그냥 막연하게 우려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셋째, 그 추가로 주장했던 재판 관련 정보 제4호 있잖아요. 네, 민사소송 중이라는 거. 네, 근데 이 조항을 보통 형사재판이나 아니면 수사기밀 관련된 정보에 주로 해당하는데 지금 이건 민사소송이고 이 도면 공개가 뭐 수사나
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그렇군요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입증 책임.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왜 비공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처분을 내린 행정청, 즉 계양구청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. 아,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죠. 네, 맞습니다.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근데 구청이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. 단순히 그냥 법 조항 몇 호입니다. 이렇게 나열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. 결국 행정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그냥 이 법 조항 때문입니다. 이게 아니라 이 정보가 공개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걸 증명해야 한다.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준 사례네요. 정확합니다. 이 사례가 단순히 그냥 회전교차로 도면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. 여러분께서도 공공정보를 요청했는데 기관이 거부한다면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한지,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요. 그렇죠. 투명성이나 알 권리 같은 가치도 중요하고 네, 하지만 또 공공안전이나 개인정보 보호, 재판의 공정성 같은 다른 가치들도 있잖아요.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늘 어려운 문제인데 이 결정은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정보를 좀 가리고 싶어하는 쪽에 더 엄격한 증명 책임을 지운다는 점,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. 그게 바로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고요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행정심판 결정문을 통해서 정보 공개를 둘러싼 이런 공방, 그리고 법의 판단 기준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. 네, 흥미로운 과정이었죠.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? 이 결정으로 마침내 공개된 도면은 과연 뭘 보여줬을까요? 아, 그 이후의 이야기. 네, 그리고 그 도면이 진행 중이던 소송에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,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얻어낸 그 다음의 이야기는 또 다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. 여러분도 한번 그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